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준입니다. 여러 고객들께서 한번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어떤 부동산의 전망과 그와 관련된 한남 뉴타운 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요새 아주 큰 이슈들은요. 역시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 분들과요. 어떻게 보면 상승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하면 이 하락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파묻히고 오로지 대세 상승기의 어떤 기류를 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밋빛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 연말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주 판이하게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나 어떤 기사들 내용들을 어떤 종합화했을 때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야기는요. 일단 부동산 주택 거래량이 올 추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시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에 반해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의 감소는 아직도 투자 수요, 수요층들은 수요자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라서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이런 현상, 초과 수요의 공급 가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권, 어떤 수도권의 어떤 1년에 필요한 공급 주택 수는 보통 통계적으로 4만 5천 호에서 약 5만 호 정도를 보고 있는데,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공급된 평균 공급량은 2만 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의 부족은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역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많은 이야기들은 역시 정부 규제. 어떤 정부의 규제인데, 여기 잘 아시겠지만 양도세의 어떤 중과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올 12월을 뜨겁게 달군 어떤 종부세, 양도세와 종부세의 어떤 중과,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정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이러한 정부의 규제의 영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주 내용은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의 어떤 중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강남권 같은 A급 지역 같은 경우는요, 똑똑한 한 채의 논리로 인해서 A급 지역의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고, 이러한 가격 상승의 영향들은 기타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어떤 규제는 아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역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바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이자율의 대출 이자율의 상승 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현재 시세 15억 이상인 물건의 부동산 가격의 취득에는
그 대출이 전혀 나오질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전세 자금 대출마저도 그 정부가 어떻게 막음으로써 대출이 규제가 됐지만 아주 많은 민원의 소지와 어떤 그 전세라고 하는 그 시장의 어떤 실수요자들의 어떤 혼란이 왔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와서 이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그 완화가 돼서 어떤 기존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그 설명을 해드리고요. 역시 그 이자율의 상승은 그 어떤 그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량의 그 통화 공급량의 증가의 어떤 테이퍼링,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 신호들이 그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 인정을 하지만 이 분들은 대출 규제와 그 이자율 상승이 그 부동산 가격의 그 상승을 꺾을 수는 있지만 그 상승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그 말씀하는 거는요. 역시 그 전세 가격의 상승 혹은 전세 가격의 불안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왜 불안정하냐면요. 그 임대차 3법 계약 요구 청구권이요.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이 2020년 7월 달에 시행을 해서 내년 2020년 7월 달에 플러스 한 1년 1년을 추가로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을 추가로 해서 총 4년을 사신 분들의 만기가 내년 그 7월 달경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집주인들의 행태들은요. 어떤 정부의 그 전세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을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들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전세 가격을 높이는 그 유인이 그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그 12월에 나왔던 이 종부세의 어떤 중과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그 가파라졌고요. 이로 인한 그 전세 물량의 어떤 감소가 전세 가격을 또 역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런 전세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매매 시세의 상승을 그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의 상승이 다시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의 그 주택 가격의 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 부동산 가격이 그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지속적인 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감을 높였다. 어떻게 보면 피로감 혹은 그 허탈감,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면 짜증, 이런 것들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지난 2014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무려 8년간 대세 상승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당군 이래 어떻게 보면 아주 가파르고 아주 기나긴 장시간 동안의 그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의 어떤 이거를 저감시켜서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 심리의 어떤 하락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꼽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이들 때문에 하락은 이러한 1, 2, 3, 4의 내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강남권을 비롯한 A급 지역, A급 지역과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 재개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망한 재개발 지역, 강남권의 A급 지역과 재개발 지역이 견고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계속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 그다음에 정부 규제,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자율의 상승의 예상, 그다음에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 어떤 허탈감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감소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아직도 초과 수요의 어떤 상태이고 정부의 규제는 실패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의 매매 시세를 계속 떠받치고 있다.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권의 A급 지역과 유망한 재개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러한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의 어떤 대응 전략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주택자는요, 지금 현재 내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셔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내는 거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재의 자산 상태를 유지하시지만, 경제활동이 지금 어려우신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1주택자로 만드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직장이라든가 학군, 그다음에 환경 등을 고려하셔서 자기 현재 포지션에 알맞는 똑똑한 한 채, 한 채를 계속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 똑똑한 한 채라 그러면 강남권 같은 꼭 A급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청약 전략을 정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군과 직장들을 고려하셔서 매매 시세 15억 이하 대출이 가능한 주택 구입에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에 선투자하셔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